여러분, 35년 된 낡은 모텔 한 채를 평당 150만 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모텔 건물을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이죠. 수익률은 기존 숙박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지역의 랜드마크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초기 투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오래된 모텔을 돈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지금 모텔 리모델링인가? 마이너스 시장 트렌드와 기회 분석. 최근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도 전환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9만 8,090년대에 지어진 노후 모텔 건물들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왜 하필 모텔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신축 상업용 건물에 비해 매입 단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이라도 노후 모텔은 일반 상가 건물보다 3,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둘째, 구조적 장점입니다. 모텔은 기본적으로 숙박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층별로 독립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과 급배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서 용도를 변경할 때도 기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입지적 이점입니다. 대부분의 구도심 모텔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입지가 숙박업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상업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구도심 재생 사업과 맞물리면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하죠. 넷째, 시대적 흐름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경험과 문화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에서 독특한 경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 공간은 바로 이런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킵니다. 레트로한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텔을 카페, 게스트하우스, 전시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확한 콘셉트와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한 걸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분석 마이너스 35년 된 모텔, 어떻게 변신했나? 수원 행궁동의 한 모텔 건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건물은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형적인 숙박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외관은 낡았고 내부는 어둡고 답답했으며 점점 줄어드는 투숙객으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뉴스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한 전략적 리모델링에 있었습니다. 구조 보강과 공간 재구성.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작업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구조적 불안 요소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H-빔을 활용한 구조 보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H-빔은 철골 구조물로 건물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안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가 보강되자 본격적인 공간 재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모텔은 작은 객실들이 복도를 중심으로 빼곡히 배치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현대적인 상업문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 벽들을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벽이 사라지자 공간은 놀랍도록 넓어졌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실내가 개방적이고 시원한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죠. 여기에 기존보다 훨씬 큰 창문을 설치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했습니다. 좁고 작았던 창문을 통 유리창으로 교체하면서 낮 시간대에는 전등 없이도 충분히 밝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방감과 밝기는 상업 공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층별 기능 재배치. 다음은 층별 용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처럼 모든 층을 숙박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각 층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차별화했습니다. 1층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와 F&B 식음료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고 가시성도 높아 홍보 효과도 뛰어납니다. 많은 복합 문화 공간들이 1층을 카페나 식당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층은 전시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 브랜드 팝업 이벤트,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벽을 허물어 넓어진 공간은 전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고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3층과 4층은 다양한 임대 옵션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가장 위층은 프라이빗 숙박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일반적인 모텔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부티크 호텔 스타일의 프리미엄 숙박 시설로 포지셔닝한 것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방문한 고객들이 공간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숙박까지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죠. 비용 효율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평당 약 150만 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인테리어가 평당 20만 3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인 투자였던 셈입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급배수 시설, 전기 배선, 기본 구조는 그대로 살리되 공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벽 철거, 창문 확장, 마감재 교체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죠. 결과는 기존 모텔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닌 복합 문화 공간의 탄생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투자 전략의 핵심 마이너스 수익 모델과 경쟁력 강화. 모텔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왜 매력적인 투자 전략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구조와 경쟁력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양화된 수익 모델. 기존 모텔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투숙객이 방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를 받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면 수익 채널이 비약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첫 번째는 임대 수익입니다. 1층 카페나 식당, 2층 전시 팝업 공간을 개별적으로 임대하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숙박업처럼 날씨나 시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고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전문 운영사나 브랜드 팝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임차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대관료입니다. 전시, 행사, 파티,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시간 단위나 일 단위로 대관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갖춘 공간은 기업 행사나 브랜드 런칭 이벤트, 인플루언서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숙박 수익입니다. 최상층의 부티크 스타일의 숙박 공간을 운영하면 기존 모텔 숙박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특별한 정체성과 결합되면서 단순 숙박이 아닌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F&B 수익입니다. 직접 운영하든 임대하든 1층의 카페나 레스토랑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복합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F&B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러 수익 채널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 하나의 채널이 부진해도 다른 채널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과 수익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구조인 것이죠. 부동산 가치 상승.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의 가치 상승입니다. 낡은 모텔에서 문화 콘텐츠가 모이는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 숙박시설보다 복합 문화 공간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고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며 향후 개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모델링 전후로 감정평가액이 3,050% 상승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가 생깁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매각할 때나 재용자를 받을 때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브랜딩과 지속 가능성. 복합 문화 공간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브랜딩 가능성입니다. 독창적인 콘셉트로 공간을 운영하면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방문객들이 알아서 홍보해줍니다. 이는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번 브랜드가 자리 잡으면 지속 가능성도 확보됩니다. 유행에 민감한 상업시설과 달리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 파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기여와 인센티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낡은 건물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면 주변 상권도 함께 활성화되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경우가 많아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투자 전략의 핵심은 공간의 가치 재발견입니다. 누구나 지나치던 낡은 건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과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이죠. 주의사항과 성공 전략 마이너스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리스크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피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콘셉트가 전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기획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타겟층 설정, 차별화된 콘셉트,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디자인과 운영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SNS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과 포토존 구성이 필수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한다면 편안하고 실용적인 구성이 우선시되어야 하죠. 콘셉트가 모호하거나 타겟이 불명확하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공간 기획자,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문화 콘텐츠 전문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실 리스크 관리. 복합 문화 공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입니다.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공사비만 들이고 수익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를 방지하려면 리모델링 전부터 임차인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요 임차인을 확정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1층 앵커 테넌트 핵심 임차인을 조기에 확보하면 나머지 층도 임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시기획사, 팝업스토어 운영사, F&B 브랜드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MOU나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임대료 프리 기간을 제공해서라도 우수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 공간의 가치를 높이면 이후 다른 층의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역량과 관리. 리모델링이 끝나도 절반만 성공한 것입니다. 진짜 승부는 운영에서 갈립니다. 복합 문화 공간은 일반 임대 건물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 유지 보수, 임차인 관리, 마케팅, 이벤트 기획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 경험이 없는 투자자라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복합 문화 공간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위탁 운영을 맡기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물론 운영사 선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적, 전문성, 운영 철학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죠. 법규와 허가 이슈. 숙박업에서 문화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 변경 허가, 소방시설 기준, 식품위생인허가 등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마다 건축 규제가 다르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도 달라집니다. 전문 법무사나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사전 검토하지 않으면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층별로 용도가 다르면 각각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층 카페, 2층 전시장, 상층부 숙박시설이 모두 다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입지 선정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콘셉트와 디자인이라도 입지가 잘못되면 실패합니다. 복합문화공간은 유동인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차공간,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상권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도심 재생지역이나 문화거리 인근이 유리하지만 너무 외진 곳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번화한 상업지역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커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과 인내심. 마지막으로 이 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공간의 브랜드가 자리 잡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선행되고 입소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브랜드가 확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낡은 모텔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시설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변신하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명한 리모델링 전략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조 보강, 공간 재구성, 채광 개선 등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면 평당 150만 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 구조가 다각화됩니다. 임대료, 대관료, 프리미엄 숙박, F&B 등 여러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물의 가치 자체가 상승합니다. 낡은 모텔에서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변신하면 부동산 가치는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듯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콘셉트 기획 실패, 공실 위험, 운영 역량 부족, 법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 협업,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으로 이런 리스크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낡은 모텔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자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그 공간들이 다시 한번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숫자와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가치를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